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국영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3년도 1월, 2월 최신 판례를 정리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사실 헌법재판소 판례가 1월 판례는 없어요. 대법원 판례가 1월 판례가 났고요. 헌법재판소 2월 판례가 조금 몇 개 있긴 있는데 그거 이제 눈에 띈 판례 몇 개 정도만 정리하면은 충분하게 정리가 되니까 잘 따라오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프린트를 본다고 생각을 할게요. 이제 PDF로 그 한글 파일처럼 되어 있는 프린트, 이제 텍스트 위주로 되어 있는 프린트를 카페에 올려놨죠. 그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그 프린트의 내용들 중에서 핵심적인 문장들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들이 눈으로 같이 볼 수 있도록 화면에 띄워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하겠다. 몇 개 없어요. 자, 1페이지 1번이 이제 중요한 판례 중에 하나죠. 그래서 주거침입 강제추행죄랑 주거침입 중강제추행죄에 대해서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했어요. 색깔 예쁘게 칠해지네요. 이렇게. 이게 생각보다 너무 세다. 이게 왜 그런 거냐, 여러분들. 우리가 밑줄 한번 쳐보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좀 파란색으로 보면 잘 보이나? 잘 보이는구만. 자,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기회에 성폭력 범죄를 행하는 경우는 전반적으로 불법과 책임이 중하게 평가되는 건 맞아요. 근데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 행위 중에서도 그 강간이나 유사 강간을 한 경우에 못지않게 죄질이 나쁜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죄질이 나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건데 문제가 뭐냐면 이 법정형의 상한이 일단 무기징역이죠. 그리고 불법과 책임이 중대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하한이 너무 높다. 왜냐면 지금 몇 년으로 돼 있어요? 7년 이상으로 돼 있죠. 이게 너무 높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과거에는 성폭력범죄 특별법에서 이제 5년 이상이었는데 7년 이상으로 이제 개정하게 되면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장량 감경을 해도 우리가 그 2분의 1을 감경을 해도 그 집행유예가 안 나옵니다. 왜냐면 3년 이상이 넘어가 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해는 안 가지만 그 경미한 강제추행 또는 중강제추행의 경우까지 모두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 반해요. 그래서 요 주거침입 강제추행죄 및 주거침입 준강제추행죄가 위헌이 됐다라는 부분을 잘 공부하시면 돼요. 요게 이제 거의 다예요. 2월 판례. 그래서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요게 방금 우리가 공부했던 1페이지 1번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한 장을 넘겼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2번 문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준수 의무 또는 안전의무를 위반해서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이른 게 이제 민식이법이죠, 이게. 민식이법이 말도 많고 뭐 탈도 많지만은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제한을 하지만 침해하지 않는다 했어요. 그래서 요 개별 법령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이렇게 조금 제한 속도 준수물을 위반했다라는 판례, 요거는 민식이법인데 헌법 위배되지 않는다. 혹시나 해가지고 윤창호법이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윤창호법은 이제 그 운전 중 금주, 술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운전 중 금주 의무를 2번 이상 위반한 사람이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형벌이라던가 아니면 2년 이상 5년 이하 형벌이 너무 세서 헌법 위반이 되죠. 그래서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3번은 왜 눈에 띄냐면은 우리가 헌법에서 배웠을 때 사과를 명령하는 헌법 위반이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일반적인 이제 그 회사가 그 뭐 방송법 같은 것을 위반했을 때, 방송 규정 같은 것을 위반했을 때, 혹은 이제 민법 제 756조의 명예훼손의 적당한 처분에 우리가 이제 사죄 광고를 포함시킬 때 위헌인데, 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했으면 알겠지만 그 학교 폭력 가해 학생 판례들은 대부분 합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무슨 문제가 있어요?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로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를 규정했는데 요거는 사과를 규정했기 때문에 바로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에 제한이 옵니다. 하지만 이제 침해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단순한 사죄 판례랑 구별을 좀 하셔야겠다. 바로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것이다 라고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4번은 그냥 합헌 판례예요. 우리가 이제 이자 제한법이 있어요. 이자를 이제 정해놨는데 최고의 이자율을 초과해서 이자를 받은 자를 처벌합니다. 보통 이제 그 형님들께서 이렇게 조금 대부업법을 운영하다가 대부업을 운영하다가 이렇게 정한 최고 이율을 초과해서 이자를 받게 되는 경우를 처벌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헌법 위배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5번 가정폭력 처벌법상 문제가 되는데 피해자를 보호를 합니다. 근데 가해자가 편지를 써가지고 괴롭히는 경우도 있대요. 근데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에 관한 규정을 전해주지 않았어도 이것은 헌법 위배되지 않는 데죠. 여러분들이 이제 프린트를 본다고 치면은 2페이지 5번 해설을 보시면은 우편을 이용한 접근 행위에 대해서는 뭐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간접경계 결정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신속하게 우편을 차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가 있어서 헌법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다른 접근이라든지 이런 건 당연히 금지를 시켜야 되겠지만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지 않은 것은 헌법 위배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읽으면 돼요. 그 다음에 6번 우리가 이제 가끔 지로가 날라옵니다. 돈 내라고 지로가 날라오는데 그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지로가 날라와요. 내 주소를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왜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국가랑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개인정보 자율정권이 제한은 되겠죠. 제한은 되지만 침해는 안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다. 대한적십자사가 이렇게 우리한테 그 지로를 보낼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3페이지 7번은 그 의료기관의 병원장님한테 우리가 이제 비급여 진료 비용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했어요. 이 비급여 진료 비용은 뭐냐면 의료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입니다. 이런 거 생각보다 많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보고하도록 하니까 아픈 정보가 또 보고가 되죠. 그래서 이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해설에는 나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안 나와 있네. 어쨌든 개인정보 별로 중요한 판례가 아닙니다. 자기 결정권이 환자들의 개인정보 자율정권이 제한은 되지만 또 침해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런 진료 비용에 대한 사항들이 보고가 필요하다. 다음에 3페이지 8번. 이거 이제 국적법 관련된 규정이 몇 개 있는데 직계 존속 엄마 아빠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에서 체류한 상태로 출생한 자는 병역 의무를 해소한 경우면 국적이터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병역 기피나 이중 국적 원정 출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헌법 위배되지 않고 우리 국적법에서 배웠죠. 그다음에 저는 이제 나름대로 금수저법이라고 배우는데 복수 국적자가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만 국적이터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헌법 위배되지 않으니까 한번 눈으로 보면 되는 지문이죠. 3페이지 10번에서 이제 위헌인 판례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이제 2021년도 시행되는 변호사 시험에서 코로나가 문제가 됐어요. 코로나가 문제가 돼가지고 이 공고를 10월 달에 띄웁니다. 2020년 10월 달에 띄웁니다. 이게 2021년도 1월에 시행되는 시험인데 어떻게 띄웠냐면은 우리가 이제 코로나 확진 환자 응시를 아예 금지해 버렸어요. 그리고 자가격리자랑 고위험자 응시를 제한해 버렸어요. 이게 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냐면 이거 보시면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이 됐지만 피해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이 위배가 되죠. 이게 뭐냐면 이제 격리장을 따로 만들면 된다 이거예요. 격리장을 따로 만드는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무조건 이렇게 코로나 확진 환자, 그 다음에 자가격리자, 그 다음에 고위험자 응시를 무조건 제한해 버리니까 이 변호사 시험이 1년에 한 번 시행돼요. 1년에 한 번 시행이 되는데 사실 이제 10월 달에는 모르지만 내가 1월 달에 코로나를 걸릴지 안 걸릴지 어떻게 알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밑도 끝도 없이 금지한 것이 격리장 같은 것을 만들어서 따로 시험을 치면 되는데 그쵸? 무조건 응시를 제한하는 부분은 헌법 위반이 된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4번은 그냥 합헌 판례예요. 택시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범위를 정했는데 택시 운전 근로자분들도 뭐가 필요하다? 최저임금이 좀 필요할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이 헌법 위배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판례예요. 그 1월 달에 이제 새롭게 나온 판례인데 그 대통령 긴급조치 1호 및 4호 발령 적용 집행으로 강제 수사를 받거나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들이 손해를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또 새롭게 인정한 판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국가배상 청구권은 반드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것을 전제했을 때 국가배상 청구권이 인정이 되게 되는데 이게 이제 8월 달쯤에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얇은 글씨로 보이는 게 8월 판례예요. 그래서 이제 뭘로부터 시작을 했냐면은
긴급조치 제1호, 제4호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강제수사와 공소제기, 무죄 판결을 통해서 선실화되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위헌, 무효임이 명백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국가작용을 따져봤을 때 요거 8월 판례가 아니라 지금 판례 해설이네요. 8월 판례는 뒷장에 있어요. 그 공무원의 직무를 집행하면서 객관적 주의무를 소홀히 해서 직무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위법한 것으로 평가가 됐어요. 아, 이게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이 되는구나. 국가작용이 위법하구나. 그래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죠. 이게 이제 1월 판례입니다. 이게 2023년 1월 판례인데 8월에 이미 비슷한 판례를 했어요. 그래서 최근 이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렇게 한번 읽어보죠. 그 긴급조치 제9호가 먼저 문제가 됐었는데 이게 위헌 무효임이 명백해요. 그래서 그거 발령으로 인해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가 되었다는 것이 확실해졌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 직무 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이 되고 우리가 이제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 국가배상 청구권 인정이 될 수가 있다라고 돼 있죠. 이게 2022년도 8월 전에는 이 긴급조치에 근거한 유신헌법에 의한 긴급조치가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국가배상 청구권 인정하지 못했었는데 이 이후에는 이제 유신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 제9호를 시작으로 1호와 4호 이런 것들이 국가배상 청구권 인정이 되는 국가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이 된다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된 거죠. 이렇게 된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경찰학에서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강의로서 준비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게 다예요. 전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이제 첫 페이지에 있었던 요 판례는 한번 여러분들 한 번 더 읽어봐라. 주거침입 강제추행죄나 주거침입 준강제추행죄가 생각보다 너무 높게 하한이 설정이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저를 볼 일이 없어요. 저는 이제 승진시험에서나 보면 돼요. 여러분들 꼭 합격하셔가지고 중경 가서 행복하게 사시고 그 다음에 행복한 공직생활 되시기를 진심으로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꼭 시험 잘 보시고 원하는 바 모두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